네, 안녕하세요. 상권분석가 박대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평당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에 제가 상권이 발달을 할 때 좋아하는 곳들이 평당 수익이 높은 업종으로 변화를 한다. 이렇게 이제 평당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평당 수익은 제가 이제 그 상권을 처음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배울 것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책도 없었고 배울 만한 곳도 없었죠.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갔더니 상권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그걸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뭐 허프 모형을 적용을 해서 뭐 하나로마트 매출 뭐 추적 뭐 이런 내용들인데, 상권 분석 이론에는 사실은 이상적인 공간이죠. 그러니까 도로도 없고 전철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중심지 이론을 기반으로 허프 모형 뭐 이러한 논리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인데,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장사가 잘 될 자리가 어디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찾고 싶었었던 것인데, 그러한 것들을 해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우선 상업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을 그냥 막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예요. 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 사진들을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상권을 막 조사를 하는데, 일산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상가를 막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랬고 나서 다음 갈 곳을 지도로 딱 보니까 다음 갈 곳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. 자, 그러면 그곳에 어떤 업종들이 배치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. 아, 그거 가면은 1층에 부동산이 있겠네, 제과점 있겠네, 편의점 있겠네, 약국 있겠네, 2층에 올라가면 미용실 있겠네, 치과 내과 있겠네, 3층 학원이 있겠네, 체육관 있겠네. 뭐 이러한 업종들 배치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말로 못하는 무언가 원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.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순서대로 좋은 자리가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면 한 평당 최고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업종이 뭘까? 그럼 평당 수익이 많이 나는 업종이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. 그래서 평당 수익이 제일 높은 업종,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평당 수익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평당 임대료를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지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, 그 조사를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제가 부동산 서브의 상권분석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벼룩시장이 같은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전국의 벼룩시장에 점포 매물 광고가 나가잖아요. 뭐 부동산 1층 부동산 몇 평, 보증금 얼마, 월세 얼마, 미용실 뭐 보증금 얼마, 월세 얼마, 제과점 보증금 얼마, 월세 얼마, 이런 식으로 커피 전문점 보증금 얼마, 월세 얼마, 권리금 얼마,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국에 있는 걸 다 내렸습니다. 다 내려서 평균을 내보니 평당 임대료를 제일 많이 지불하는 업종들이 서열이 쭉 나뉘어지더라고요. 제일 상위군에 있는 업종들은 판매업입니다. 판매업종. 뭐 안경을 팔든 핸드폰을 팔든 액세서리를 팔든 화장품을 팔든 핸드폰을 팔든 이런 판매 업종들이 제일 상위군이고요.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. 평당 임대료를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점 중에서는 분식류가 평당 임대료를 가장 많이 지불을 해요.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든가 돼지갈비점보다는 김밥 천국이라든가 우동 전문점, 이러한 것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을 하더라 이겁니다. 평당 임대료를. 네. 그리고 이제 주점류 중에서는 대형 호프라든가 이러한 것들보다는 치킨호프라든가 그리고 투다리 뭐 이러한 것들이, 간이주점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임대료를 많이 지불을 해요. 고기 구이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라든가 돼지갈비보다는 갈비살 전문점, 이러한 것들이 더 평당 임대료를 많이 지불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평당 임대료를 적게 지불을 하는 업종군이,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상가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러한 업종들입니다.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뭐 PC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러한 류들이
그 평당 임대료를 가장 적게 지불을 하는 업종입니다. 우리가 상업시설을 개발을 할 때, 이 평당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죠. 그리고 이 업종들이 모여 있어야 내가 비싸게 그 분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그 APM이라든가 뭐 밀리오레라든가 이런 판매점들 가지고 이제 그 분양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상업시설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MD라고 하는데요. 상품 배치를 하는 것인데 그 업종들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업종들을 그 뭐 분양을 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분양을 할 수 있는, 물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면서 분양을 잘 되게 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업종들마다 양립을 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. 그 서로 도움을 주는 업종, 양립점포라고 하는데요.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삼겹살 치킨 오픈 먹으면 노래방 가잖아요. 예, 양립점포입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업종들을 분석을 해서 업종을 배치를 잘 해야 분양도 잘 할 수 있고 상업시설도 활성화가 잘 될 수가 있겠죠. 예,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당 수익입니다. 평당 수익 개념인데요. 너무 오래된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을 찍은 지가 뭐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인데요. 여기 종로서적 건물이에요. 종로서적 건물이고 관철동 상권,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종로 나간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, 네, 이 건물 보시면 1층에 쥐얼리 기금속이 있죠. 2층, 3층에 커피숍. 그 위층에는 학원들이 있습니다. 다른 곳, 대전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러한 류의 업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업종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질 않습니다. 네, 평당 임대료를 가장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똑같은 업종을 창업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입니다. 어느 동네는 2층에서도 식당이 장사가 잘 됩니다. 근데 어느 동네에서는 2층에서 식당을 하면 식당이 안 돼요. 그런 경우 많이 보실 수가 있죠. 그 이유는 2층에서 식당을 해도 되는 경우, 지하에서 식당을 해도 되는 경우,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1층에 식당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.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. 종로 같은데 1층에 식당이 어떻게 들어가요? 이 좋은 자리에. 그죠? 그러니까 뒷골목으로 가서 있던가 아니면 위층으로 올라가 있던가. 그렇죠.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. 종로, 우리나라에서 이때만 해도 약속 장소로 제일 많이 정하는 곳이 종로서적이었는데 종로서적 1층에 어떻게 커피숍이 들어가요? 예, 더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죠. 그 종로에 왜 서울극장이 있었잖아요. 서울극장 앞에 그 제일 좋은 자리 사거리 코너에 뭐 있어요? 귀금속 가게 있잖아요. 그 귀금속 가게 그때 당시 테이블 하나가 임대료가 2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평당 수익이 제일 높은 업종, 작은 평수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업종들이 평당 수익이 높은 업종입니다. 그래서 이 평당 수익이 높은 업종은 상권들마다 틀려져요. 주거 상권에 가도 이 귀금속이 평당 수익이 제일 높은 업종일까요? 아니죠. 귀금속 전문점은 주거 상권 아파트 단지만 있는 곳에 가면 망합니다. 안 돼요. 왜? 더 큰 상권을 가야 하니까. 그러니까 주거 상권,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평당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는 업종들이 있겠죠. 네. 오피스 상권, 점심시간만 매출이 바짝 오르고 그 다음에 초저녁 시간 매출이 일어나는 곳, 또 저녁 시간, 심야 시간대 매출이 일어나는 곳, 이러한 곳들마다 그 평당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, 제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틀려집니다. 단순히 생각을 해서 건물에 병원이 한 두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. 그럼 그 1층은 당연히 약국이죠. 약국 평당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지불을 할 수 있는데요. 저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요, 아산병원에 있는 앞에 있는 1층 약국들 있잖아요. 그 평수 얼마 되지 않는. 아마 제가 보면은 전용 면적이 대략 한 3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약국들인데요.
예,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지불을 할 수 있는 업종, 예, 그러한 것들이 건물마다 지역마다 상권마다 틀립니다. 그래서 그 지역 상권들마다 평당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순서를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이 동네에서 어떤 업종을 내가 세를 놓아야 임대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아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